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우보이스가 지난 시즌에 또 한 번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또 이제 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의 변화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캘럼 무어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예전에 그 시애틀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그 브라이언 쇼테나이머로 변경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진만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캘럼 무어가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많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팬분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캘럼 무어를 그 감독감으로 이제 보고 면접을 봤던 팀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켈렌 무어가 지금 차저스의 감독이 아니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갔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게 영전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히 큰 롤의 변화 없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만 이적을 한 거면 이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외부로 표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구나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감독 마이크 베카티와의 어떤 그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라고도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플레이 콜링을 예전에 했었을 때 썩 결과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 켈렌 무어의 이적 소식은 단순히 켈렌 무어가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 메카시의 플레이 콜링이랑 따라오기 때문에 댈러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지 기사에는 이 메카시와 켈렌 무어가 어떤 공격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다. 좀 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구단이 결국에는 이제 메카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뭐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메카시 감독이 사실 플레이 콜링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음, 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브라이언 수테나이머가 오기는 했지만 메카시 감독이 플레이 콜링을 직접 할 거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 부분에서의 어떤 변수가 뭐 쿼터백이라던가 뭐 주요 뭐 리시버들은 그대로 건재하지만 댈러스의 공격력이 자칫 좀 약화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하나고 마이너스가 더해지면서 또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제 두 번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공격의 철학이 달랐다는 부분은 브라이언 쇼테나이머와 예전에 이게 핏 캐롤 감독의 불화설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쇼테나이머가 또 새롭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쿼터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덱 프레스캇이 지난 시즌에 또 한 번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풀 시즌을 치르지 못했고 풀타임을 못 뛴 것도 문제인데 이제 건강할 때 보여줬던 성적도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경기당 야드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인터셉션이 데뷔 이후에 가장 많았거든요. 그것도 풀타임을 뛰지 않은 시즌에 가장 많은 인터셉션을 기록했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은 어쨌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4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쿼터백이면 이 정도 성적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리고 또 자신이 이제 구제했을 때 깜짝 등장했던 쿠퍼 러쉬가 또 굉장히 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스캇 입장에서도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이지키엘 엘리엇이 없는 첫 시즌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7년간의 이제 동행이 마무리가 됐고 사실 이제 루키 시즌에 1631야드에 15개의 터치다운을 찍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성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의 러싱 야드가 평균 1000야드가 안 됩니다.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연장 계약을 맺어준 값을 못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6년 9천만 달러의 계약 자체가 막 아주 큰 금액의 계약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엘리엇이 최근에 낸 성적을 감안해 보면 그것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에 토니 폴라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엘리엇 이제 버리고 갈아탈까? 라는 생각이 구단 입장에선 좀 안 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퍼스트 올 프로에도 선정이 됐었고 프로볼에도 이제 세 번이나 선정이 됐던 뭐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사실은 2020 시즌부터는 이제 조금씩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음. 뭐 러싱당 전진 야드 같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굉장히 좀뭐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뭐 빅플레이를 좀 만들어낸 능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강팀을 상대로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오프 시즌마다 좀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떤 뭐 댈러스라는 인기 구단 그리고 NFL이라는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치고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좀 방출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뭐 계약 재조정을 통해서 그냥 팀에 남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단은 엘리엇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엘리엇에게 모욕감을 주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계약을 재조정하는 게 이제 모욕을 주는 거면 방출은 사실은 더 큰 모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 아프게 하느니 그냥 죽이겠다. 깔끔하게. 약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널 아프게 할 수 없어. 그냥 널 없애버리겠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이제 방출이 사실 3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7월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팀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댈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 엘리엇의 어떤 뭐 거대한 어떤 껍데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어, 좀 썩어 있는 어떤 내실, 알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구나. 예, 그걸 높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고 네. 그러면서 재결합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루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즌 개막이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엘리엇이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떤 자신의 부활을 좀 노려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남은 오프 시즌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모욕을 주는 것 같아서 방출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엘리엇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일단은 방출을 시킨 다음에 나가서 이 시장이 얼마나 추운지 한번 느껴보고 와. 음,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줄게. 약간 요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격세지감입니다. 네, 음, 엘리엇이라는 이런 빅네임이 또 방출 후에 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된 거를 보니까 참 화무시비롱이다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날드 존스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일단 좀 뎁스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존스를 영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뭐 보강이 됐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레디와 한참 우승을 하고 이럴 때 로날드 존스가 지금 아니에요, 사실. 네, 네. 그때 이후로 많은 이제 폼의 저하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뭐 그렇게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데려온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음, 토니 폴라드는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붙이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전 러닝백으로 1년 더 쓰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밝힌 댈러스. 네. 그리고 이제 그 리시빙 크루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에 그 CD램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던 그 리시빙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브랜드 쿡스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23년 5라운드 픽, 24년 6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쿡스가 지난 시즌에 이제 한 600야드 조금 넘게 기록을 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은 이제 예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CD램과 브랜든 쿡스 이 두 선수의 유형도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이고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특히 공격의 다양성을 좀 더해줄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프레스캇이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영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아까 뭐 천야드는 뭐 야구의 3할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 이 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자신이 이제 생활했던 9년의 커리어 동안에 1000야드 이상의 시즌을 무려 6번이나 만들어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니폼도 여러 차례 갈아입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 이제 앞서 지난 시즌에 뭐 기록이 썩 뭐 별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최하위권인 텍산스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를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뭐 쿼터백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다른 리시버들도 뭐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낸 기록이었다 보니까 조금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일단 댈러스에는 CD램도 있고 뭐 부상 여파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마이클 갤럽 같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쿡스가 넘버 원으로 뛰지 않는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 조금 더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제일런 톨버트 이런 선수들도 좀 활약을 해준다면 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댈러스의 이제 리시빙 크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문제는 이제 지난 시즌에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리시빙 야드를 만들어냈었던 타이트엔드 달튼 슐츠가 떠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제이크 퍼거슨이 이제 맡게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이제 2라운드에 지명된 미시간 출신의 그 루크 스kun메이커 선수가 또 백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로 이 달튼 슐츠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저는 사실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마도 구단에서 이 제이크 퍼거슨에 대한 뭐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뭐 피지컬도 지금 196cm에 110kg로 굉장히 탄탄하고 지난 시즌에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이제 공격 스냅에 한 40% 정도 참여를 했는데 뭐 어떤 누적 기록상에서 뭐 엄청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이런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들을 좀 만들어냈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좀 풀타임 기회를 주면 이런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라인 쪽에서 이 코너백 거번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쪽 이제 오라인 쪽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타이런 스미스의 건강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뭐 여전히 오라인이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타이런 스미스가 빠지면 지금 이제 랩 가드 역할을 맡고 있는 타일러 스미스가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에서 생길 공백이 사실은 이제 메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전 멤버로 이름이 올라 있는 선수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사실 탑10 안에는 충분히 드는 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음, 말씀해주신 부상 이슈들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은 이게 레이튼 밴더 애쉬와 단테 파울러를 이제 재계약을 맺어주면서 남겼고 1라운드에서 미시간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매지 스미스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3라운드에서 라인베커 디말비언 어버쇼운이라는 선수를 또 지명을 했고 4라운드에서 또 디펜시브 엔드 빌레아미 페오코라는 선수를 또 지명을 하면서 전반적인 드래프트 이제 수비에 치중된 드래프트를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이 잘 조화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이 프론트 세븐 쪽도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1라운드에 뽑은 이제 마지 스미스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선수가 일단은 당장 주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러싱 디펜스에 좀 특장점이 있는 자원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라이벌 뭐 이글스나 자이언츠 같은 팀들과 이제 결국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글스는 역시 뭐 제일런 허츠도 있고 뭐 러닝백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고 자이언츠도 이제 뭐 바클리의 계약 이슈는 남아 있지만 바클리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결국엔 러싱 위주로 게임을 풀어가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좀 상대하기 위해서 이 마지 스미스를 뽑은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자신들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시켰던 나이너스도 이제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 같은 좋은 러닝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의 라이벌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 그 보강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스테픈 길모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성기 리그 최정상급의 코너백의 기량에서는 현재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부상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건강만 하다면 어쨌든 트레이번 딕스와 함께 좋은 이 양쪽 코너백 듀오를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거기다 이제 그 도노반 윌슨까지 3년 2,100만 달러로 재계약을 안겨주면서 잡아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세컨더리진의 보강도 좀 눈에 띕니다. 길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몇 년간 못 뛴 기간이 길었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만큼은 일단 16경기나 선발 출전을 하면서 자신이 필드 위에 규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댈러스가 이제 5라운드 픽 한 장을 주고 이제 길모어를 데리고 왔고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의 지난 시즌 이제 수비 지표를 살펴보면 상대를 이제 맨 커버리지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캐치 허용률이 69%로 리그 31위.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패싱 터치다운도 15개를 허용하면서 최하위.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맨 커버리지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면서 실점들을 하고 많은 야드를 허용을 했던 그런 댈러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길모라고 하면 이제 역시 맨 커버리지에 이제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의 약점을 잘 채우는 영입이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의사 결정이었다. 저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스쿼드가 갖춰져 있고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할 거란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다만 저는 마이크 맥카티가 플레이 콜링을 하는 한 이 팀은 매년 이제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지만 올해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가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슈퍼볼이 아니라 지금 컨퍼런스 챔피언십 자체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언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만이 형이 매년 고통받고 있죠. 뭐 어떤 그게 이제 자신들의 생각하는 좀 1차 목표일 텐데 글쎄요. 올해도 뭐 이글스도 있고 뭐 NFC에도 또 강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저도 좀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